이제 고2 학생들이 수시, 정시 고민하다가 이제 정시를 공부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게 최소 요구치로 누적시킬 수 있는 공부법만 골라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누적시킬 수 있다. 이거는 누적시켜야 된다. 라는 거. 이게, 그러면 최소 요구치는 뭐냐? 결국은 시험을 보니까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누적시켜야죠. 모의고사를 봐서 이게 몇 점이야? 몇 점이야? 그러니까 변하는 걸 보고 실제적으로 이 시험을 보고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거를 찾고 컨설팅을 해주고 나중에는 책이 한 권이 끝나면 이 끝난 책 하나를 전체를 분석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짜줄 수 있거든요. 근데 책 한 권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반복해서 틀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것밖에 답변 해줄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도 시험을 보면서도 누적시켜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 보고 이게 대충 정리하니까 시험 시간이 80분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걸 80분을 정리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거 다시 보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게 누적이 돼서 쌓이면 읽을 게 생기고 자기가 암기할 게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최소 요구치라면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누적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이니까 점수별로 정시로 하면 이게 이제 220에서 240점 정도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어로 하면 이거는 145점, 140점, 145점 정도의 가치가 있고 국어 수학 말고 그 다음에는 탐구는 80점이니까 탐구 1, 2 그래서 탐구가 이건 80점 가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사를 하면 한국사는 1등급만 들어가면 되죠. 1등급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럼 한 등급의 차이가 몇 점 정도 잡으면 되냐 이렇게 생각할까? 한 3점, 2점, 3점, 2점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이게 한 등급 차이가 얼마큼 잡으면 되냐. 그럼 이거는 한 3점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최대치로 잡아도. 그래서 2점, 3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자, 그렇다 보면 요거는 이게 한 문제짜리라는 거죠. 한 문제 차이. 한 등급에. 여기에서 한 문제를 더 맞을 수 있으면 이게 한 등급이 더 떨어져도 된다는 거지. 한국사가. 자, 요거는 이제 2등급부터 3등급부터 3등급. 2등급까지는 뭐 비슷한데 3등급부터는 한 3점 차이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편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양으로 칠 때도 수학은 이렇게 수완하고 수투 해요? 미적해요? 수완, 수투. 수완, 수투, 확통 이렇게? 미적. 확통은? 확통 선택 안 하는데요. 네? 선택 안 하는데요. 아니 지금 말고 수능을 볼 때. 네, 수능 볼 때. 그러면 수완, 수투, 미적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투하고 미적하고도 연결되잖아. 네. 근데 이제 세 과목 같지만 상하는 기본적으로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과목이 되는 거야. 네. 5과목이고 국어는 몇 과목 같아요? 3과. 왜요? 문법, 문학, 뭐 화작을 쉬우니까 문학, 비문학, 그다음 이렇게 세 과목, 이렇게 세 과목. 탐구는 2과목이네요, 그죠? 네. 자, 한국사는 1과목이고 영어는요? 한 2과목 분량? 독해만 하면 되잖아. 어법을 안 해도 되죠. 독해만 하면 되니까 1과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최소 요구치고 해서 비율상으로 공부 계획을 짜실 때도 비율상으로 시간,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있다면 5, 6, 7, 8, 9, 10, 11, 12시간이네요. 그죠? 이렇게 치면 하루에 12시간 있으면 이거는 몇 시간을 해야 돼요? 하루 24시간이라고 치니까 잠자는 거 빼야 되나? 공부가 12시간 하니까. 그죠? 이건 최소 몇 시간? 5시간. 이거는 뭐라고요? 3시간. 탐구는 2시간. 한국사 1시간. 영어 1시간. 비율상은 이러네요. 비율상은 이거. 그러니까 이 5시간은, 시간상으로 이거 5시간은 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5시간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최소 요구치로. 모의고사는 하나씩 풀고, 모의고사 몇 분 풀어요? 100분.
100분 시간은 무조건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매일요? 네. 수업을요? 네. 시험으로 100분. 모의고사 대신 시험도 되고. 이건 몇 분이에요? 300분인데. 100분 풀고. 본인 진도 나가는 거 있잖아. 학원 숙제 같은 거 100분 하고. 근데 이 학원 진도에 맞는 모의고사를 풀면 되지. 근데 모의고사는 다 합해줘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의고사가 분야별로 나온 걸 사면 되겠지. 미정만 나온 거, 확동만 나온 거. 그쵸? 그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시험 볼 게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거 외에는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이걸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100, 5, 6, 300분이니까 100, 100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100은 숙제를 하고 100은 뭔가 시험을 봐야 되고. 왜? 숙제를 하고 숙제를 2분 하면 안 돼요. 아니 100분을 숙제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학원은 100분을 가잖아요. 그럼 학원을 100분을 가고 100분 숙제를 하는데 20분에 다 끝냈으면 네, 100분, 그러니까 200분 숙제를 하면 그래도 돼요. 모의고사 안 풀고. 뭐 그래도 돼요. 근데 모의고사를 왜 풀으라고 하냐면 이 방향성이 잡혀야 되는데 수학에서 내가 이런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니까 그러면 주 2회 정도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 2회. 똑같이 주 2회 최소 요구치라는 거지. 똑같이 국어도 주 2회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주 2회를 푸는데 이 주 2회에 대한 해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해설. 그럼 이게 5, 6, 3, 15, 이거 3, 6, 18, 180분이잖아요. 180분. 그러면 80분 시험은 매일 보고 나머지 100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시험 본 거를. 그럼 180분이에요. 근데 주 2회에 모의고사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180분에 추가 2회요? 아니요, 요 80분이 시험 시간으로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 100분이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봐야죠. 그러니까 주 2회. 탐구는 2시간이잖아요. 이거 60분이에요. 60분인데 탐구 시험 보는데 몇 분 걸려요? 30분. 근데 주 2회는 시험 보고 그 시험 본 걸 공부하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책으로 공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주 2회. 봐봐. 주 2회. 최소 시험으로. 이거 3회 하면 좋겠는데, 수학은.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주 2회. 모의고사는 앞에 너무 쉬운 문제들이 많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요, 모의고사가 통으로 나온 모의고사도 있는데, 그냥 기출 문제집. 기출 문제집처럼 해갖고 모아진 게 있어요. 이렇게 밀정 말 때. 그죠? 그걸로 풀면 돼요. 그게 숙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숙제를 제대로 개수를 생각하죠. 한국사도 뭐 이것도 주 1회 정도는 꾸준하게 시험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영어는 지금 상황에서는 주 2회 정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끌어와요? 탐구에서 끌어올 수 없잖아. 너무 적어서. 한국사도 한국사 몇 점 맞지? 지금? 3등급? 3등급? 이거 알고 푼 게 아니죠. 아니, 이거 일정 부분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적어도 고2인데 고3 올라가기 전에 이거 일 찍어야 되고, 욕심이에요, 이거는 지금. 목표고, 부담은 갖지 말고, 그냥 꿈속에서 내 맘대로 숫자 쓰라고 그러면 한국사는 1 돼야 되고, 탐구도 2과목이 1, 2나 2, 1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국어를 1등급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수학이 연대 힐이면 이거 1 유지하잖아요. 그럼 영어는 최소한 2등급 이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탐구하고 국어는 내가 끌어올릴 테니까 탐구하고 이게 가능해 보이고, 탐구하고 이거는 1, 2를 찍잖아요. 한국사 영어를. 그러면 이게 안정돼서 틀린 거 하나를 시험을 다 본 다음에 하루 동안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이게 다 거의 1등급 근처가 되면 나머지 틀린 걸 정리하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아침부터 시험을 봐가지고 한 4시까지 시험을 보고 이 2시간 정리를 하고 그럼 6시 되면 저녁에 쉬어도 돼요. 시험 보는 날은.
시험 본 날은 집중하고 쉬는 날. 고3 때 이렇게 됐을 때 제일 효율성이 높아요. 지금 제가 공부할 때요. 예. 맞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학을 지켜줘서 이 수학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이게 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올리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수학을 피크로 올린 다음에 다음 나머지를 올리게 되면 수학이 꼬부라져요. 이렇게 희한하게. 그래서 나머지를 다 올려놓고 수학을 요 정도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그냥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영어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영어가 3등급? 한 3등급 나오나? 4등급? 2등급. 2등급 나와? 그럼 됐네. 네. 고3 거요? 아니 지금 거. 지금 거 2등급. 아니 또 2등급 나올 수 있어 그럼. 한국사는 3등급? 3, 4. 3, 4. 아 그럼 요거만 조금 더 하면 되겠네. 이건 빼지 마 그럼. 근데 어쨌든 이거 2등급에서 그냥 1등급 끌어올리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국어에서 빼가. 여기서 국어에서 빼가. 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국어에서 빼가라고 시간. 그러니까 이걸 해서 1 플러스 1을 해야 된다고. 요게 뭐라고? 단어장 하는 거. 그러면 뭐라고요? 그럼 80분, 100분이 아니라 6, 38, 180분인데 여기서 60분 정도를 뛰가라고. 여기 40분만 하고 60분 정도를 더 하라고. 본인 얼굴 하겠어. 이게 매일인 거예요? 12시간. 매일 12시간. 모자라면 더 하고. 근데 이제 봐봐. 이 12시간이 아니라 전 하루에 6시간만 공부할 거예요.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 반절로 딱 비율로 줄겠지.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수치라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건 뭐야? 이건 최저치고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가. 약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음. 수급탐 하는 영을 하루에 매일 다 하는 게 좋아요. 조금씩. 조금. 지금은. 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이게 등급이 이게 4등급이야. 그럼 수학만 올인하라고 그래. 근데 이게 1등급 근처야. 그럼 수학만 올인한다고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야.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게 좋지. 이것도 국어도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향상에 훨씬 더 안정감이 훨씬 더 좋아. 탐구도 매일 조금씩 돌려가면서 하는 게 나 부담이 없어.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주 2회에 한 번씩은 결과가 나오니까 2회 정도는 완벽하게 풀어갖고 한 달에 2개 하잖아. 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8, 9, 10, 11, 12, 1, 2 하면 6개월이거든. 6개월 정도를 2회에서만 12회 이상을 풀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3월 모의고사 딱 본 다음에 1년치 계획을 쫙 짜면 되거든. 일주일에 2개 푸는 거잖아요. 에? 6개월이면 12개 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씩. 주 2회. 그러네. 48개. 48개. 그러면 충분히 계획 짜거든. 근데 이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은 없어요. 왜 없냐면 수tuk 다 해야 돼요. 미리. 기출도 다 해야 돼요. 수능 기출도. 이거 2개 다 하면 겨울방학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하면 뭐 하냐. 그러면 수업은 수tuk으로 나가요. 학교에서 수tuk으로 나가는데 이거 다 끝나고 이걸 방학 동안에 변형 문제만 계속 계약하면 변형 문제만 해야 돼. 이해되죠? 그리고 이거 끝나고 그 사이에 고난도 문제집만 내야 돼. 변형 문제가 끝나면. 고난도 문제제가 끝나면 수완이 나오면 수완을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냐? 봉투 모의고사나 인강 중에서 요거를 계량해갖고 애들이 이제 막판에 4점짜리 문제 해가지고 금년도 수능 유형이다 하는 인강, 비싼 인강 다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돼요? 봉투 모의고사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특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수능 기출은 언제 끝나야 되면 여기 때 다 끝나야 돼. 여기다. 고2 때. 고2 후반기에. 몇 번? 10번 이상. 언제 나오는데요? 수능 기출은 나와 있죠. 수능 기출.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요거 주 2에 보면서 뭘 주로 나가라고요? 수능 기출을 다 나가야 된다 고. 이해됐어요? 수능 기출이 다 끝내야 되고 이게 다 끝나서 이거를 변형 문제까지 찾아갖고 다 풀어봐야 된다고. 자, 그런데 최소치로 이거는 꼭 하길 바래요. 독학 테스트도 시키니까. 수학을 풀다 보면 요 문제가 이렇게 이런 의도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실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핵심만.
이거 보여줄게요, 좀 이따. 저기, 독학재생 정리한 거. 이게 뭐라고요? 수능 소개념 노트. 뭐라고요? 소개념 노트. 틀린 거. 문제 풀 때 아이디어, 이런 거. 수능 소개념 노트를 써야 돼요. 되세요? 자, 국어는, 뭐 때문에 그러면, 국어는 내가 이거 이제 풀다 보면 분석해 주잖아요. 분석해 주면 두 줄에서 세 줄로 정리하는 건데, 이렇게 개념 압축 노트. 개념 압축 노트를 만들어. 이걸 만들면, 요거 만들면 뭐가 되냐면, 복습이 되게 빨라져요. 내가 약한 거에 대한, 아니면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이. 응? 그러면 이거 개념 압축 노트는 왜냐면, 문제 풀이가 빨라져요. 왜 그러냐면, 김준수의 꽃은 뭐뭐뭐뭐 뭐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꽃을 딱 보면, 그걸 딱 떠올린 다음에 나머지를 찾으면 엄청 빠르니까. 개념 압축 노트. 이거는, 마인드맵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정리하면 개념풀 같은 거, 이 책 뭘로 해요? 아직 없어요? 탐구? 개념풀 있나 모르겠다. 개념 찾아보면 이 뒤에 노트 있거든요. 마인드맵 노트. 거기다가 요점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두 과목 기왕 할 거면. 개념풀이 문제집이에요? 아니, 자습 참고요. 그 뒤에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요점 정리를 할 수 있게 나와서 이거 대놓고 요점 정리 한번 하는 게 탄탄하고 나중에 안 잊어먹고 좋거든요. 응? 그래서 요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물리화학 보면 이 개념풀 뒤에 노트처럼 돼 있는데 목차만 이렇게 써 있어요. 사이사이 내가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 귀찮아도 한 단어씩 정리를 하면 배우는 건 배우고 문제를 풀더라도 이해되세요? 한국사도 개념풀이 있거든요. 개념풀에다가, 그러니까 다 쓰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쉬워.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있는 건 난 알잖아. 그런 거 안 써도 되는데, 모의고사를 보거나, 뭐 이렇게 볼 때, 까먹을 만한 거나, 잊어버릴 만한 거는 요약해서 모아놓는, 그런 용도로 요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귀왕 정시를 하는데. 근데 영어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개념 나오면, 이거 판 끊어가지고, 여기 단락과 여기 단락, 여기 단락, 여기 단락이, 이렇게, 이론 나오고, 일반 이론 나오고, 구체적인 사례 나오고, 반론 나오고, 뭐 나왔다, 이렇게. 이거를 누적해갖고 첫 단계로 다 모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누적해서 모으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 되냐면, 이 순서 맞추기나, 주제 찾기나, 주제 흐름 찾기. 이게 잘 되니까 이걸 해가면서 어쨌든 우선순위 영단어든 아니면 뭐 워드마스터든 이 단어장 2권 정도, 2권에서 3권 정도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수특이나 수한 단어 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받고 요거 체크받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왜 문제 옆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가 있으면 이렇게 다 끊었죠. 이렇게 한 단락을 한 문제를. 그러면 이게 뭐냐고. 예시, 일반론, 일반이론. 이건 뭐라고? 반론. 이거는 뭐라고? 재반론. 이거는 뭐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된 게 주제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급이야. 그냥 많이 풀면 저절로 1등급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저절로 1등급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왜 이걸 하냐면 속도가 빨라지고 나중에 이게 인과관계? 연관관계? 글을 연관해서 글을 읽는 능력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국어가 점수야 돼. 국어 점수가 올라.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게 비문학 연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60분은 뛰어다가 여기 가져가라는 얘기야. 알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러면 뭐 검사할 거냐면 요 소개념 검사.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안 되냐고. 그 다음에 물어봐서 네가 소개념 적는데 그걸 나한테 설명해 주다 보면 정리가 되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만 쓰면 되네. 이렇게 말로 하고 이렇게 소개념이 뭐 한 10개, 20개 되면 나한테 설명해 주면 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는데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 질문하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내가 수업한다기보다는 네 정리를 하는 거야. 네가 말로 해서. 이해되세요? 요 개념 압축은 일단 쓰기 시작을 해야 돼, 본인이.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럼 내가 고쳐줄게. 요거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왜? 이렇게 시 정리하는 거, 소설 정리하는 거, 뭐 정리하는 거, 비문학 정리하는 거 다 다를 거 아니야. 갈래별로 다 다르잖아. 글을 개념 압축하고 정리한다는 거는, 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탐구는 이게 기간을 정해서 한 단어씩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학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럼 그거부터 하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다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탐구 한국사는. 뭐 2등급, 뭐 3등급 만나면 뭐 다 쓰라 그래. 네가 시험 보고 틀릴만한 거나, 그래서 듬성듬성 쓰면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더니 하다가 틀리잖아. 써놓을 만한 게 있으면 거기다 써놓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거만 달달달 외우고 시험 본다고. 응? 그래서 이거 2개를 하고, 영어는 요거 쓴 거를 갖고 와서 이거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돼요 하는 건 다 해줄게. 이게 비문학 해석이야. 됐어요? 당연히 국어 틀린 문제도 다 해줄게. 틀린 문제는 해달라고 뭐. 근데 조금 모아서. 됐죠? 요거는 정리하는 걸 가지고 오시면, 뭐, 이렇게. 정리한 걸 가지고 오시면, 이 정리한 거에 필요해서, 요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니가. 세금제도 없어요? 그럼 세금제도만 정리된 걸 찾아주든지. 독립군 운동 없어요? 그럼 그 독립군만 찾아주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그거를 추가로 정리를 해서, 이거까지는 해야 돼 하는 거 추가로 정리하는 데이터 주든지 하겠지. 자, 이거는 이거 검사하고, 영어 단어장을, 그 단어 외우는 것보다 독해하듯이, 독해 속도 늘리고 하듯이, 쭈르륵 읽어서 나가서 비글비글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네 머리로 20번 읽으면 그냥 외워지지. 외우려고 굳이 안 하도. 빨리빨리 독해하고 속도감만 잡으면 이것도 도움되고 그렇지만. 왜? 여기는 문장 연습 충분히 하니까, 단락 연습. 단락 연습하니까 여기서 문장 연습하라는 거. 문장 독해하고. 단어 나가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바꿔서 실제적으로 계속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야지 뭐 있고 안 외워져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거든. 자, 그러면 정시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틀을 잡아서 하는 이제 요소가 그거야.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수능 기출을 보되 이게 이 모든 유형이 니프리법이 완성이 돼야 돼. 니프리법이. 근데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수능하고 유형도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하는 이걸 다 수능도 풀고 유형도 다 풀었어요. 3월 모의고사 다 풀었어요.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변형도 풀어봐야 돼. 변형을 만들었는데 이게 학원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띄워놓고 막 훌륭한 변형은 아닌데 변형하는 방식 자체는 터득을 해야 나중에 수특을 읽든 수학을 읽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변형되겠다. 그래야 이게 네가 공부 자체가 깊어지잖아. 그냥 문제만 풀고 내용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이 변형 자체, 이 유형과 변형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보면 변형 문제가 인터넷에 많이 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본 건데 또 풀어오잖아. 또 풀면서 변형의 원리, 그 문제 유형을 여러 각도로 봐본 거잖아. 그거를 터득을 하는 게 고2 때 이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고3 때 수특 가고 수특 끝난 다음에 고난도 문제제를 계속 다량으로 풀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특이 끝난 다음에 수특을 반영한 새 책이 나와. 바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 거를 풀면 금년도 거하고 조금 이렇게 유형이 좀 다르거나 그런 게 많으니까 여기 수특을 완벽하게 이 변형 문제 하는 것까지 터득했으면 네가 이 수특을 자체 변형 문제를 연구를 하면 조금 지나면 이 수특 변형 문제가 여기서 또 나와. 이 책을 풀 때쯤에. 잘 만드는 거는 작정하고 돈 들여서 만든 거는 돈 주고 팔고 이렇게 만들어서 돈 주고 못 팔고 열심히 만든 애들이 인터넷에 떠놓으면 이것도 다 풀면서 이것도 풀 수 있거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과목별로 과목별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 과목별로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럼 과목별로 이걸 가지고 짜줘야 돼, 네가. 대략. 이 시간대는 이 과목 시험 보고요.
이 시간대는 책으로 이거 단어장 무고요 이렇게 가상의 시간표. 근데 정리는 이렇게 해서 그래 공부했어요. 그럼 뭐 검사해? 그럼 이거 검사하겠다고. 그래서 가상의 시간으로 주 2회, 주 2회, 주 2회, 주 1회, 주 2회 하고 학원 시간표 짜고 네가 너 실시간도 이렇게 짜. 강제로 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빡빡하게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쓰자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떤 걸 짠 다음에 그 사이에 빈 공간 있으면 내도 유연하게 이걸 좀 더 하든지 좀 쉬든지 밀리지 않게. 그래서 정시 시간표가 나와야 되고 네가 짠 거를 내가 다시 붙여줘야 돼. 근데 이 정시 시간표를 짜는데 정시 공부 계획을 짜는데 어떤 식으로 비율 짜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 때문에 지금 설명한 거야. 질문해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12시간. 잠깐만요. 끊고